자, 높임 표현 가보죠. 높임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하게는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 크게는 세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놔야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누가. 그리고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입니다. 그리고 상대 높임은 말을 듣는 청자를 높여요. 뭐 이렇게만 하면 높임법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먼저 상대 높임을 먼저 보죠. 상대 높임은 누구를 높인다고요? 말 그대로 말을 듣는 상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높임 표현은 높임 표현과 낮춤 표현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나요? 높임 표현도 높임 표현이고 낮춤 표현도 높임 표현이야. 그래서 우리가 높임 표현 했을 때는 높임말과 낮춤말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낮춤말은 우리가 고민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죠? 같은 나이이거나 나보다 직급이 낮거나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굳이 우리가 높일 필요가 없어.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나보다 직급이 높거나 나보다 나이가 높거나 내가 높여야 할 대상을 높이지 못하면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높임 표현 그러면 상대를 높여야 될 때 어떻게 높여야 되냐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좀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원칙은 높임 표현 안에는 낮춤 표현도 포함되어 있다. 왜냐면 상대 높임법 봐봐.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거든요. 격식체는 말 그대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거겠죠. 비격식체는 비공식적인 그런 개인적인 자리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해오체, 해체 총 6가지가 있는데 하계체와 해라체가 낮춤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비격식체에서는 해체, 이게 낮춤 표현입니다. 이것도 이제 높임 표현 안에 소속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렵진 않습니다. 비읍 들어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하십시오체예요. 뭐뭐 합니다. 뭐뭐 합니까? 뭐 의문문도 될 수 있고 평서문도 될 수 있고 뭐뭐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하오체는 그냥 오로 끝나는 것들이죠. 어서 오시오, 가시오, 하시오 뭐 이런 부분들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 잠깐만. 네. 그 다음에 비격식체 같은 경우는 해오체. 해오체 같은 경우는 모든 그냥 일반적인 표현에 다 붙일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품사나 모든 어절에 붙일 수가 있어요. 제가요 어제요 집에를요 가다가요 그래가지고요 친구가요 저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방을 높이는 방법 중에 요를 붙이면 이제 상대를 높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빠른 방법이고, 특히 여기서는 친근감이나 정감이 가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요를 붙여요 안 붙여요? 군대에서는 무슨 체를 쓰라고 그러죠? 다나 까를 붙이라고 그러죠. 뭐뭐 합니다 아니면 뭐뭐 합니까? 그죠? 다나까가 다나까로 합니다. 그 다나 까를 붙이라는 소리지 다나까를 붙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다나까 이렇게 해버리는데 다로 끝나거나 까로 끝나거나, 알겠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나중에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군대가 굳이 격식을 갖추고 또는 이렇게 규칙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하고 굳이 우리가 이런 친근감이나 정감 있는 말을 안 쓰고 공식적인 뭐 다나 아니면 까를 써야만 하느냐, 뭐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해병대나 뭐 정확하게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영상 보면 밥 먹을 때도 막 어떻게 먹어요? 막 이렇게 먹는 막 그런, 지금도 그렇게 먹는 데가 있어. 굳이 밥을 직각으로 먹어야 될 필요가 있냐? 밥 먹는 거조차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하면 군대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러죠? 여러분 군대 가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배우는 거야. 근데
사람 죽이는 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안 죽이면 우리 가족이 죽고 우리 저 나라 국민들이 죽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여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죠. 그런 잔인한 그리고 무기 자체도 수류탄 아니면 뭐 총 굉장히 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위험해. 거기서 막 친근감 있게 막 이렇게 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높임 표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한테는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요체를 많이 써요. 선생님,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선생님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느낌상 요를 붙이면 좀 친근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십니까? 선생님 뭐 해주실 수 있습니까? 뭐뭐 합니다. 아니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딱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격식체와 비격식체는 격식체라고 하는 거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쓰는 것이다. 뭐 방송에서 쓰는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비격식체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친근감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봐봐요. 옛날에 조선시대 배경으로 드라마를 보면 나이 든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젊은 양반이 나이 든 영감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 든 영감이 젊은 사람한테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서 오게, 앉게, 말해보게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서 오시게 이런 표현 들어봤나요? 앉으시게, 한잔 하시게. 그러면 시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높임 표현이거든요. 근데 개는 하계체는 뭐예요? 낮춤이야. 그러죠? 그럼 이거는 높임 표현이야, 낮춤 표현이야?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섞여버려. 아니면 할머니 식사는 하셨어? 할머니 어디 가셔? 어디 가셔는 저팔계 아닌가요? 저팔계체 아닌가요? 저팔계체. 세대 차인가요? 나 때는 말이야 그런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피곤하셔? 할머니 저 아픈 데는 다 나으셨어?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높임도 아니고 낮춤도 아니고 좀 애매하죠.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높임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거는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높임 표현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가까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아니면 고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옆에 친구들한테 밑도 끝도 없이 오늘 처음 만났는데 야 지우개 있냐? 이렇게 하기가 좀 뻘쭘해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죄송한데 지우개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또 이거는 막 높임 표현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좀 높임말을 좀 쓰거든요. 처음에는 친해지면 좀 이제 말을 이제 편하게 하죠. 그런데 엄청 친해. 매점에 갔어. 내가 지금 빼따방 이 지금 뭐야 황금라떼 이거를 샀단 말이야. 근데 옆에서 철진이가 선생님 저도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저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투플 원이잖아요. 어차피 공짜잖아요.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세요? 저 아세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오히려 엄청 친한 사이인데 높임 표현을 씀으로써 뭘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너와 심리적인 거리감이 엄청 멀다. 그죠? 좋은 말로 하면 이 표현이고 여러분 표현으로 하면 어때요? 꺼져도 꺼져. 꺼져. 그죠? 그래서 높임 표현은 우리는 뭘 나타낼 수 있다? 높임 표현 자체만으로 친소관계, 얼마나 친하냐 또는 친하지 않느냐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상대 높임 이 표현으로. 두 번째, 개인적인 상황으로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도 이제 선후배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막 밥 먹을 때 뭐 형님이 이랬고 저랬고 아니면 친구야 둘이 나이가 동갑이야. 그래서 야 뭐 오늘은 뭐 무슨 수업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근데 교무회의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학생들이 있을 때 김 선생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김 선생님 저 이렇게 전화 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높임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격식체를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사석이라고 하죠. 그때는 이제 반말을 쓰더라도 공식적인 또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서로 이렇게 높여주기도 한다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상대 높임에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상대 높임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 보죠. 말씀은 높임이에요, 낮춤이에요? 말씀. 높임일까요, 낮춤일까요? 선생님께 말씀 드려라. 그러면 내 말을 높인 거야, 낮춘 거야? 내 말을 높여요. 내 말을 낮춘 거지.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높인 거예요, 낮춘 거예요? 선생님 말을 높인 거죠. 그럼 한마디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높임과 낮춤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죠? 제가 말씀 드렸어요 라고 하는 거는 내 말을 낮추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상대방의 말을 높이는 거죠.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낮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출 수도 있고 나와 관련된 것들을 낮출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높일 수도 있다. 아니면 상대방 자체를 높일 수도 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높인 건 하나도 없어요. 상대방을 높인 건 하나도 없는데 나를 낮춰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니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과 관련된 거를 높임으로써 높임 표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높임 표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다. 기준에 따라서 상대방을 높여서 높임 표현이 되거나 나를 낮춰서 상대적으로 높아지거나. 이해되죠? 그래서 상대 높임법은 이걸로 끝입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격식체, 비격식체, 그 다음에 친소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면 좋겠죠. 종결 어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주체 높임법 가죠. 자, 첫 번째 주체 높임법입니다. 주체 높임법은 아까 뭐를 높인다고 그랬죠? 문장의 주어를 높인다고 그랬죠?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데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여기서는 주어에 깨서 주격조사의 높임이 깨서가 들어가고, 그리고 서술어에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깨서 플러스 시로 기본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는 조사기 때문에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서 어디 가셨니? 라고 해야 원칙이지만 어머니 어디 가셨니? 라고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조사 깨서는 생략이 가능할 때도 있다. 그런데 시를 생략해버리면 안 됩니다. 시는 높임의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시를 빼버렸을 때는. 되죠? 그래서 깨서 플러스 시로 연결을 시키고, 특히 이때 시는 사람한테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표현이 뭐예요?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러면 틀리지. 커피가 나오신 게 아니지. 어머, 그 상품은 품절이세요. 그 상품이 품절이시면 안 되는 거잖아. 시는 한마디로 여러분이 뭐라고만 생각하면 된다? 사람한테만 쓴다고. 그죠? 그래서 주문하신 커피, 그거는 맞아요. 누가 주문했어? 손님이 주문을 하신 거니까 그건 맞아. 근데 나오셨습니다 이러면 안 돼. 나왔습니다 라고 해야지. 커피가 나오시면 안 되니까. 되죠? 시는 사람한테만 써라. 그런데 시가 사용이 안 되고 서술어 시 말고 특수
어휘가 실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먹다의 높임이 뭐예요? 원래대로 따지면 먹으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먹시다는 좀 어색하니까. 근데 우리는 할아버지께서 밥을 먹으신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밥이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바꿔요? 진지 또는 식사 이런 식으로 뭐 대체가 되고, 먹다에서 시를 붙이는데 뭐로 바뀌어요? 잡수시다도 되고 드시다도 돼요. 자다에 시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자시다인데 자시다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하죠? 주무시다. 있다에 높임 시를 붙이면 어머니는 집에 있으신데요 이렇게 안 하죠. 계시다. 그 다음에 할머니께서 아프십니다 라고 하지 않고 편찮으시다. 이런 표현들로 특수 어휘로 실현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항상 그 짝꿍은 뭐가 돼야 돼? 주어가 돼야 돼요. 누가 잡수시는 거야? 누가 드시는 거야? 누가 주무시는 거야? 누가 계신 거야? 누가 편찮으신 거야? 주어가. 이해되죠? 그래서 항상 주체 높임 그러면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누가?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엄마가 요리를 하시는 거고, 엄마가 시장에 가신 거고, 엄마가 차를 타신 거고. 누가? 엄마가 뭐해? 뭐 하셨어? 뭐 어떻게 높였어? 깨서 플러스 시로 높였어.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좋겠네요. 되죠? 다음 넘겨보면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어요. 여기서는 주체 높임법에서는 실현 방법과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습니다. 직접 높임은 말 그대로 그 대상을 직접 높여주는 거고, 간접 높임은 그 대상과 관련된 거를 높이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또 주의해 줘야 될 게 뭐냐, 직접 높임에서만 쓸 수 있는 게 계시다와 편찮으시다, 이 두 개는 직접 높임에서만 쓸 수 있어요. 즉 계시다와 편찮으시다는 간접 높임에서는 못 써요. 뭐만 이해되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편찮으시다를 예를 들었지만, 할머니께서 편찮으신 건 맞아. 근데 할머니께서 허리가 편찮으시다 그러면 틀려요. 허리는 아프신 거야. 신체 부위는 아프신 거고 사람은 편찮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세요, 다리가 편찮으세요 이렇게 해야 좀 격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신체 부위는, 허리는, 다리는 아프신 겁니다. 할머니가 편찮으신 거예요. 계시다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집이 계십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죠? 계시다와 편찮으시다는 직접 높임일 때만.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죠. 다음은 교장 선생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말씀은 있으시겠습니다 또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직접 높임, 간접 높임 연결시킬 수 있겠죠. 마무리하죠.